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둔 어느 새벽,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무슨 일인데 이 새벽에 누나한테 연락을 다 했어? 지금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 들어가셨어. 뭐? 쓰러지다니? 아빠가 갑자기 왜 쓰러져? 잠시 잠깐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제가 넋이 나간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나,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근데 아빠가 왜 쓰러지신 건데? 의사 말이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 곧 수술 끝날 것 같으니까 수술 끝나고 나오시면 다시 전화할게. 엄마가 누나 걱정한다고 수술 끝나기 전까지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큰일이 있었으면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그럼 새벽에 쓰러지신 거야? 어,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근데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동생이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생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침착하려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동생의 목소리에서 두려움 같은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엄마는 괜찮으셔? 너도 많이 놀랐겠네. 그렇지. 아빠가 쓰러지신 채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계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럼 119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신 거야? 어, 그래도 구급차가 빨리 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집 앞에 도착을 했더라고. 119 구급대원분들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암튼 수술 끝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라며 동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창문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팀장님께 급하게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조심스레 문자를 남겼고 예비 신랑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나 지금 집에 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집이라니? 본가 말하는 거야? 어,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 새벽에 아빠가 쓰러지셨다는데 뇌경색으로 지금 수술받고 계신데.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한 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이 놀란 채 물었어요. 뭐? 뇌경색? 지금 상태는 어떠신데?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우선 내려가 봐야 경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동생이랑 통화를 하긴 했는데 내가 걱정할까 봐 동생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더라고. 그래? 그럼 우선 유진이 너 먼저 내려가고 있어봐. 나도 회사에 가서 연차되고 바로 뒤따라 내려갈 테니까. 도연 씨도? 아니야. 내가 내려가서 경과 보고 연락할 테니까 굳이 안 그래도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몇 달 있으면 결혼식이고 내가 사위인데 이런 상황에 사위인 나도 내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예비 신랑의 말에 순간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평소에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급히 운전을 해서 본가로 내려갔는데요. 엄마가 놀란 채 동생을 나무라고 있었어요. 누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전화를 했어? 놀라서 오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빨리 연락을 했어야지. 근데 아빠는 어떤 거야? 제 물음에 엄마가 애써 눈을 피하다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걱정이 되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수술이 잘 안 된 거야? 아니, 수술은 잘 됐다는데 앞으로 재활치료를 엄청 잘해야 한대. 재활치료라니? 설마? 그래, 오른쪽으로 마비가 왔대. 근데 재활치료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재활치료도 엄청 힘들 텐데 걱정이네.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빠 혼자 있다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볼 때는 하늘이 도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그렇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는
다시 심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잠시 후 예비신랑이 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겼어요. 우리 이서방 왔는가? 바쁠 텐데 뭐 한다고 내려왔어. 고맙네. 고마워. 순간 말을 하던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엄마는 저보다 예비신랑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처남도 많이 놀랐지? 처음에는 놀라서 손발이 막 벌벌 떨렸는데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한숨 돌렸네. 장모님, 우선 이거 하나 드세요. 처남도 하나 마시고. 이게 뭔가? 이거 우황청심환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오는 길에 사왔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사이가 이렇게나 배려심이 많다니까. 고맙네, 고마워. 엄마가 예비 신랑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뒤 다행히도 아빠는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빠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결혼식을 좀 미룰까? 혹시 사돈 양반들이 그러자고 하는 거야? 순간 아빠가 침울한 표정으로 제게 묻고 있었기에 제가 놀란 채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절대 아니야. 우리 시부모님들이 어디 그럴 분들이야? 그렇긴 하지. 근데 네 결혼식에 이런 꼴로 가는 게 좀 그렇긴 하지. 평소 아빠 성격은 긍정을 넘어 초긍정적인 편이었지만 갑작스레 그런 큰일을 겪다 보니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린 다 괜찮아. 근데 아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런 것뿐이야. 시부모님은 아빠만 괜찮다고 하면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자고 하셔. 그리고 아직도 몇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재활치료하면 되잖아. 제가 아빠를 안심시킨 뒤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며칠 전에 사돈 양반 두 분이 병문안 왔을 때도 다 괜찮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냥 결혼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재활치료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혼식 날도 휠체어에 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여기까지 병문안을 오셨단 말이야? 너 모르고 있었어? 며칠 전에 왔다 가셨어. 우리한테 불편하면 결혼식을 연기해도 괜찮고 그냥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무조건 다 맞추겠다고 하셨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딨겠니?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병문안 다녀간 걸 알게 돼서 많이 놀란 채 서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아빠가 네 결혼식장에 저런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큰아빠 손잡고 들어가게 하라고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신부 입장은 우리 둘이 같이 입장하기로 했어.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혼주석에 앉아있다가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날 앞두고 저렇게 돼서 혹시나 수근거릴까봐 아빠가 걱정이 태산이야. 거기다 결혼식 사진을 휠체어에 앉아서 찍는 것도 그렇게 싫은 모양이고. 엄마가 걱정스레 다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빠와 마찬가지로 매사 밝은 성격이었는데요.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는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뒤 우리는 예비 시댁에 찾아가서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시아버님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바깥 사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바깥 사돈 생각은 잘 확인해 본 거니? 네, 재활치료를 한다고 해도 언제쯤 완쾌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아빠는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두 분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다니? 무슨 문제? 그게
아빠가 결혼식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하셔야지.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아무래도 스스로 마비가 오다 보니까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 평소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라서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네. 라며 시아버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그런 일이 생겨서 예비시댁 가족들에게도 참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뒤 다시 예비시댁을 찾았는데요. 식사 후 예비신랑과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안방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가다가 우연히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얼음이 된 채 계속해서 엿듣고 말았어요. 여보, 그렇게 하면 박가사돈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도 어쩌겠어. 이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사돈 사이라 더욱 조심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 거기다 혹시 유진이가 알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문제고 말이야. 예비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예비 시아버님은 이미 결정을 한 듯 바로 실행에 옮길 태세 같아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인지 바로 물어볼까 잠시 망설이다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대화를 몰래 엿들은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온갖 상상이란 상상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서 예비 시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저기, 이건 그냥 내가 추측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 알았어. 네 느낌은 어때?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 이게 참 복잡해. 그동안 너한테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엄청 좋은 분들이라고 했잖아? 그랬지. 지금까지는 엄청 좋은 분들이었지. 근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앞뒤가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아닐까? 앞뒤가 다르다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말인 거지.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회사 선배 하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언니네 남편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없을 때는 엄청 잔소리하고 막 그런데 오죽했으면 녹음까지 해서 남편한테 실상을 알렸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긴 있나 보네. 있다 뿐이야. 찾아보면 엄청 많을걸? 암튼 그건 그렇고 내 생각은 이래. 아무래도 결혼식 날 친척들까지 다 오는 자리인데 니네 아빠가 휠체어 타고 나타나면 하객들이 얼마나 수군대겠냐? 특히나 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앞두고 마가 꼈다느니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수군거릴걸? 그러니까 니네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그런가? 설마 우리 부모님께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지? 우리 아빠 지금도 많이 위축되어 계시거든. 글쎄, 가장 좋은 방법은 도현 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럼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상만 하게 되잖아. 라며 친구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예비 신랑을 만나서 잔뜩 긴장한 채 물었어요. 저기 도현 씨, 이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 제가 예비 신랑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을 했고 예비 신랑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아빠가 휠체어 타고 혼주석에 앉아있는 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하객들이 막 수근거리고 그러는 거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다는 말이지. 아니 남의 결혼식에 와서 그걸 수근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내가 보기엔 유진이 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마음을 조금만 여유 있게 갖도록 노력해봐. 설사 하객들이 수근거린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인성이 원래가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상관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야. 예비 신랑이 어찌나 힘주어 말을 하던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요. 처음과는 다르게 아빠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재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지만 마비된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처음에는 결혼식장에 오지 않겠다던 아빠가 마음을 다잡은 것인지 별말을 하지 않고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식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할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잔뜩 긴장을 한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진행이 끝나고 우선 신랑 쪽 일가 친척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난 다음 신부 쪽 일가 친척들과 사진 촬영을 한다고 사진기사가 말을 꺼내던 순간 시아버님이 성큼성큼 걸어서 아빠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님의 모습에 다 같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아빠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듯 하더니만 미리 준비해온 띠를 가지고 아빠 오른쪽 다리와 시아버님 왼쪽 다리를 묶는 듯 하더니만 아빠와 어깨동무를 하고 일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아빠도 별 힘 들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시끌벅적하던 결혼식장이 일순간 조용해졌는데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구령을 하면 아빠가 천천히 발을 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두 분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나온 건 물론이고 눈물까지 훔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나 고모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엄마와 우리 남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이 모든 결혼식 사진에 등장하는 아주 조금은 특이한 결혼식이 되었답니다. 잠시 후 모든 촬영이 끝나고 고모가 시아버님께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찌 보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며 고모가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모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지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욱 다행이었던 것은 결혼식 이후 아빠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내내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재활치료에 더욱 전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친정에 갔더니 아빠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결혼식 전에 사돈 양반이 거의 주말마다 여길 내려와서 같이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했어. 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어찌나 신경을 쓰시던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아빠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유진이도 앞으로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 라며 아빠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엄마에게 다가갔는데요. 엄마가 감격스러운 듯 말을 꺼냈어요. 말도 마라. 결혼식 이후로 네 아빠가 재활치료에 더 열심히야. 바깥 사돈이 재활치료 다 끝나면 부부 동반으로 같이 여행 가자고 했거든. 네 고모는 농사 지은 고구마랑 이것저것들을 잔뜩 사돈댁에 보내드리기도 했어. 고모가 시부모님께? 말도 마. 네 고모가 박하사돈 양반 팬이 돼서는 팬카페를 만들어야 한대나 뭐래나 지금 난리도 아니야. 친척들도 다들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있고 말이야. 어디서 이런 사이가 나타난 건지 유진이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해. 그니까 시부모님이랑 이서방한테 무조건 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한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불편함 없이 홀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얼마 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한껏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말도 마라. 지금 아빠는 신나서 잠도 못 자고 있고 니들 고모는 봉투에 돈까지 넣어와서는 잘 대접하라고 난리도 아니잖니. 안 받겠다는데도 굳이 넣어주고 갔어. 고모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고모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니까. 엄마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까지 행복해졌는데요. 문득 이야기를 듣다가 시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